자, 계속 이어서 합시다. 계속 이어서 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잠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사이트 보이죠? PHET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구글에서 PHET라고 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피직스 시뮬레이션이라고 쳐도 되고, 어쨌건. 그래서 여기 phet.colorado.edu, 콜로라도,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대학의 물리학과에서 제작한 그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인데, 여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시뮬레이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일로 들어가서 한번 여러 가지 한번 만져보도록 하세요. 자, 뭐 물리도 있고 뭐 화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물리 파트. 그리고 언어도 설정 변경 가능하니까 언어 설정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변경하면 됩니다. 요 밑에서 여기서 변경할 수 있어요. 뭐 지금은 그냥 본래 상태로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물리로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는 일단 이 힘과 운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잠시 살펴보고 진행을 합시다. 자, 여기서 운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이 관성이죠. 뉴턴의 제1법칙 관성. 그래서 관성이라는 게 뭐냐를 알아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이에요. 자,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우리가 어떤 힘을 주지 않는 한 본래 상태에 있는 물체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얘기죠.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 지금 여기 어플라이드 포스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외부에서 얼마나 힘을 가해주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지금 0뉴턴이니까 힘이 없는 케이스.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죠, 지금. 그죠? 정지해 있어요. 자, 스피드가 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힘을 좀 줘보자. 힘을 좀 주니까 지금 50뉴턴을 주고 있어요. 자, 스피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힘을 주면 속도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한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힘을 안 줍니다. 손을 놔버렸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18.6m/s로 움직이는 물체가 지금 힘이 0인 상태에서는 계속 그 상태,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관성의 일법칙에 따르면 힘을 주지 않으면 물체는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18.6m/s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좀 전에 정지 상태에 있는 놈은 역시 계속 정지 상태에 있었고, 지금 힘을 줘서 속도가 조금씩 올라갔다가 다시 힘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역시 등속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에 뭐 여러 가지 또 여기에다가 또 힘을 줄 수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그죠? 또 힘을 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반대 방향으로 또 힘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물체를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문체를 올려놓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한번 이것저것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운동에 대한 뭐 마찰이 있을 때, 지금 이거는 마찰이 있을 때 또 좀 전하고 똑같은데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마찰이에요. 마찰이 없을 때로 할 수도 있고 마찰이 아주 크게 할 수도 있고. 여기 거칠거칠한 거 이거 보이죠? 그죠? 점점 줄이면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가 없으면 얼음판이 되는 아주 세세한 노사까지 잘하고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인데, 어쨌건 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을 한번 음미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뉴턴의 1법칙을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 아니 지난 상태가 아니지, 좀 전에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를 살펴봤었는데, 그 좋은 예로 이렇게 밀가루 한 봉지가 매달려 있는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이 밀가루 봉지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지금 일단은 밀가루 봉지가 정지해 있죠. 정지해 있으니까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평행 상태라는 얘기죠. 즉 힘이, 알짜 힘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죠. 알짜 힘이. 잠시만요. 자, 잠시 기기가 오작동해서 다시 시작할게요. 자, 지금 보면 밀가루가 가만히 정지 상태에 있으니까, 아이고, 정지 상태에 있으니까 여기에 이 물체에는 알짜 힘이 0이란 말이죠. 근데 그 힘이, 이 밀가루 봉지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그걸 보면 일단은 여기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죠? 장력이 작용하고 있고, 장력이 어느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밀가루 봉지에 질량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죠? 밀가루 봉지의 무게에 해당하는 이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알짜 힘이 0이니까 지금 이 위로 작용하는 힘이랑 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같아야 되겠죠.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여기서 더하는 건 팩터로 더해야 되는 거죠. 팩터로 더하면 0이 된다. 그죠? 더하면 0으로 상쇄된다. 따라서 밀가루 봉지는 정지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정지 상태에 있는 이런 물체,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입니다. 자, 평형 규칙을 한번 봅시다. 일단은 가속하지 않는 물체, 좀 더 일반화시켜서 가속하지 않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죠. 그죠? 가속하지 않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 그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더하라는 얘기죠. 그죠? 이 F들을 더하라. 이걸 풀었으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얘네들이 0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게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의 이 힘은 벡터 값이죠. 얘네들은 다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벡터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이 벡터 합이 0이다. 라는 게 바로 평형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식을 적용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지금 이런 두 사람과 여기 한 사람은 벌이고 또 한 사람은 폴이에요. 벌과 폴. 그리고 여기 이 무대가 있어요. 무대, 스테이지. 자, 지금 이 스테이지와 이 두 사람이 가만히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이 물체들은 평형 상태에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일단은 각각의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 천정이 있어요. 천정. 천정에 이 스테이지가 매달려 있는 거죠. 그죠? 스테이지가 천정에 매달려 있는데 이 끈으로 매달려 있어요. 끈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스테이지와 이 두 사람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봅시다. 하나의 기회. 그러면은 이 각각의 힘이 작용할 텐데 일단은 끈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끈이 이 무대를 당기는 힘, 장력이 있겠죠. 요거.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줄이 이 무대를 잡아당기는 장력. 요거.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질량이 무게가 있으니까, 그죠? 이 사람의 무게에 해당하는 중력, 아랫방향으로. 그리고 또 이 사람, 폴이라고 합시다. 폴의 무게에 해당하는 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대 장치, 이 스테이지도 무게가 있겠죠. 그죠? 스테이지도 무게가 있으니까 스테이지 자체의 무게. 이렇게 총 힘이 5개가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얘가 F1, 얘가 F2, 얘가 F3, 얘가 F4, 얘가 F5 그렇게 하면 요거 F4, F5는 0 그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벡터로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벡터로 더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더 수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윗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잡는다면 아랫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따라서 F1과 이게 F1 그리고 F2는 양의 값이고 그 다음에 F3과 F4, F5는 다 음의 값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값을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이게 0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벌과 폴과 무대가 이루는 이 하나의 시스템이 균형을 이룬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리를 이제 배우게 되면 아주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는 식이 될 거예요. 이게 평형 상태에 있는 어떤 물체나 어떤 계의 물체들의 계에 작용하는 힘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죠. 평형 상태에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어떤 하나의 힘을 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방금 봤던 이 평행규칙, 이 평행규칙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어디에 적용된다 그랬어요? 이 평행규칙은. 벡터량이냐? 스칼라량이냐? 둘 다냐? 아무것도 아니냐? 그죠? 간단하죠, 이거는. 그죠? 굳이 뭐 여러분들한테 시간 줄 필요도 없죠. 당연히 벡터량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벡터 더하기는 1차원 상에서는 방향을 하나 정해서 윗방향을 플러스로 정했다 라고 하면 윗방향인 거는 플러스, 아랫방향인 건 마이너스, 그런 식으로 해서 더하면 된다. 반대 방향의 두 벡터를 더해서 0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지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수직항력이라고 부르는 힘인데, 이 수직항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되는 거죠. 떠받치는 힘. 그래서 지지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체를 지지하는, 떠받치는 그런 힘. 자, 예를 들어 보면 테이블 위에 책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테이블 위에 책이 놓여 있을 때, 테이블 위에 책이 놓여 있을 때, 이 책이 일단은 테이블을 누르고 있는 거죠.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들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이 테이블은 또 반대로 테이블도 이 책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즉,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을 이 책이 누르고 있는데, 그 테이블에 있는 그 원자들, 눌려진 책에 의해서 눌려진 그 테이블의 원자들이 바로 이 책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걔네들이 지지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스프링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아요. 자, 여기 스프링이 있어요. 여기 스프링이 있는데 우리가 스프링이 이렇게 책상 위에 있어요. 테이블 위에 스프링이 있어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아래로 밀면 어떻게 돼요? 스프링을 아래로 밀면 스프링이 우리 손을 위로 다시 밀어내려고 막 하는 거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책이 우리 손이라고 가정을 하고 책이 탁자를 아래로 밀면 그러면은 탁자가 이제 스프링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탁자 내의 그 원자들이 책을 위로 밀어 올리는 거죠. 그게 바로 수직항력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지지력, 수직항력.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지금 체중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체중계가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의 체중계의 체중이 반반씩 고르게 분포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체중계가 나타내는 양이 얼마일까? 몸무게일까? 아니면 그 몸무게의 절반일까? 아니면 0일까? 아니면 더 큰 양일까요? 뭐 어렵지 않죠, 이것도. 굳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저울이 있다. 저울이 있고 여기 사람이 서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서 있으면 이 사람이 저울을 누르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저울을 누르고 있고 그리고 저울은 또 사람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저울이 사람을 떠받치고 있는 힘. 이게 바로 체중계가 나타내는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60kg이었다. 60kg이었다. 라고 하면 60kg짜리가 이 체중계를
지금 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체중계가 떠받치고 있는 힘도 당연히 60kg에 해당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몸무게를 이 체중계가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반반씩 이렇게 나눠진 거죠. 두 개로. 그죠? 고르게 분포가 됐다라는 얘기니까, 고르게 분포가 됐다라는 얘기는 반반씩, 체중이 반반씩 분산이 됐다. 그런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60kg였으면, 그러면은 얘네들 각각은 몇 킬로씩 되겠어요? 당연히 30kg씩 되겠죠. 그죠? 30kg, 30kg. 그래서 이 체중계가 나타내는 양은 당연히 체중의 절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평형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평형에 대해서. 평형이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평형이란 거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그죠?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변화가 없는 상태가 평형이라고 그랬죠. 꼭 정지 상태라는 기보다는 어쨌건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어떤 물체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정적 평형이 있고 동적 평형이 있어요. 정적 평형은 물체가 당연히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고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 정지에 있어 정적 평형은 정지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정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정지에 있는 상태. 동적 평형은 등속으로 움직일 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를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등속으로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 물체가 뭐 1m/s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얘가 1m/s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알짜 힘이 필요 없죠. 등속으로 계속 움직이는 물체는 알짜 힘이 0이다 라고 아까 시뮬레이션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었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에 변화가 없이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평형 상태고, 그때를 우리가 동적 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적 평형.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형 상태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정적 평형 상태만을 알고 있었겠지만, 정적 평형뿐만 아니고 등속으로 움직이는 경우, 일정한 속도로 그냥 계속 움직이는 경우, 이 경우도 역시나 평형이다. 동적 평형이지 어쨌건 이 경우도 평형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평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평형 상태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정지된 상자는 운동 상태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정지해 있어요. 시간이 0일 때 정지해 있다가 시간이 1일 때도 정지해 있고, 시간이 2일 때도 정지해 있고, 시간이 뭐 1시간 뒤에도 계속 정지해 있어요. 이 경우 계속 변화가 없는 거죠. 정적 평형 상태에 있다. 움직임에 변화가 없는 상태. 그리고 얘를 일정한 속도로 밀고 있다. 일정한 속도로. 이 사람은 얘를 힘을 줘서 일정한 속도로 밀고 있어요. 1m/s라는 일정한 속도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칩시다. 이 냉장고가 1m/s라는 일정한 속도로 등속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평형 상태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이 힘을 줘서 지금 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N 정도의 힘을 줘서 지금 밀고 있다.
그런데 힘을 주고 있는데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쨌건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힘을 주고 있고, 그러면은 평행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등속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힘을 주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해서 이 물체의 알짜 힘이 0이라는 얘기예요. 0. 알짜 힘이 0. 알짜 힘이 0이니까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10N으로 밀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힘은 뭐냐? 바로 마찰력이 되는 거죠. 마찰력. 이 프릭션이라는 게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이 이 사람은 이 오른쪽 방향으로 10N으로 밀고 있다면 이 물체가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찰력이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10N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 왼쪽 방향으로. 그래서 알짜 힘은 0이 되는 겁니다. 알짜 힘은. 아까 이 식이 있었죠. 알짜 힘은 0. 그래서 이런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 이 경우 물체가 바로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거다. 동적 평형 상태가 된다.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볼링공이 언제 평형 상태에 있느냐? 자, 정지 상태일 때, 그리고 직선 경로로 일정하게 움직일 때 어떨까요, 여러분? 방금 봤듯이 정지 상태는, 그렇지, 정지 상태는 정적 평형. 그 다음에 직선 경로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등속으로 움직인다. 역시나 평형이죠. 동적 평형이죠. 그죠? 따라서 정답은 둘 다가 된다. 자, 다시 한번 보면 평형이라는 건 움직임에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운동 상태에 변화가 없다. 정지 상태라면 계속 멈춰 있다. 계속 정지. 움직이고 있다면 직선으로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동한다. 직선으로 해야지 일정한 속도가 됩니다. 곡선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곡선으로 일정한 속력으로는 움직일 수 있겠죠.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 자, 지금 이 학생이 상자를 일정한 속도로 직선으로 일정한 속도로 밀고 있다. 자, 그런데 마찰력이 75N으로 작용한대요. 그러려면 힘을 얼마나 가해야 하는가? 얼마나 가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힌트는, 자, 일정한 속도로 직선으로 상자를 밀고 있다. 어쨌건 상자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일정한 속도로. 즉, 운동 상태에 변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마찰력이 75N일 때 이 학생은 얘를 몇 뉴턴으로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 하느냐? 자, 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 마찰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얘가 지금 힘을 이쪽으로 주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주고 있다. 라고 한다면 마찰력은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이게 마찰력이에요. 마찰력 방향. 75N. 그러면은 이 학생은 75N만큼 힘을 줘야 마찰력 75N과 상쇄가 돼서 알짜 힘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자, 이 학생은 75N만큼 힘을 가하면 이 상자는 등속으로 직선으로 계속 이동을 하겠죠. 아이고, 자, 그래서 정답은 C. 상자는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 그죠? 동적 평형 상태에 있으므로 결국 식은 이렇게 세우면 되고,
학생이 작용한 힘은 마찰력과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죠. 75N 이 프릭션 포스가 마찰력입니다. 그리고 이 어플라이드 포스가 이 외부에서 사람이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지구를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지구가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모든 전체가 돈다라고 했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면서 막 반박을 했었죠. 그죠?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든 게 뭐였느냐, 그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반박을 했을 때 그 근거로서 든 게 이런 거죠. 자, 지구가 움직인다면 새가 여기 가지에서 요 바로 밑에 있는 벌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급강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가 바로 밑에 있는 요 벌레를 잡기 위해서 급강화를 이렇게 쫙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지구가 돈다면, 아니 지구가 움직인다면 그렇게 근거를 들어서 따라서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 주위에 태양이 움직이는 거지 지구는 안 움직인다. 그렇게 반박을 했는데 근데 자 우리는 이렇게 반박을 했다면 교회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다면 이 반박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 새가 벌레를 잡기 위해서 급강화할 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지구 전체가 돌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이 나무, 그죠? 이 나무, 그리고 이 새, 그리고 이 벌레, 얘네들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옆으로. 그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면, 나무도 이렇게, 새도 이렇게, 벌레도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냥 급강화하면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새는 가만히 있고 얘랑 얘만 움직인다면 급강화하면 얘는 이미 절로 가 있겠지만 그렇게 일어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 같이 지구가 돌면 다 같이 도는 거니까 그냥 급강화하면 거기에 새가 있는 거죠. 아니 벌레가.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문제를 풀고 이제 마칩시다. 자 지금 기차에 타고 있어요. 기차에 타고 있는데 기차 안에서 기차가 근데 이제 등속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기차가 등속으로 시속 100km로 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동전을 이렇게 위로 똑바로 던졌으면 이 동전은 어디에 떨어질까? 자,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기차다.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기차 안에서 동전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아마 버스나 뭐 자동차나 안에서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죠? 자기한테 그냥 딱 떨어지죠? 그죠? 자기한테 똑 떨어진다. 자, 왜 그러냐? 이건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지. 왜 똑바로 떨어지느냐 다시 내 손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성으로 인해서 그죠? 관성의 법칙으로 인해서 차가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동전 던지면 동전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동전도 같이 움직여. 다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다 같이 옆으로 움직이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동전을 던지면 동전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동전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이런 포물선 궤도로 동전이 떨어지는 걸로 보일 테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같이 움직이니까 그냥 위로 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이겠죠. 만약에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이 기차가 등속으로, 기차가 어떤 V라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에 적용되는 얘기고, 만약에 얘가 등속으로 움직이지 않고 가속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속하고 있다면 자기 손에 안 떨어지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